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은 이 문제 답은 자, 몇 번이 됐냐라고 해서 3번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105페이지부터 먼저 뼈를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하고요. 협회, 공제사업이 있었고요.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 자격증 교부하고요. 시험 시행하고 자격증 교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게 등록관청.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교신정지를 갔었죠. 그래서 등록증의 교부라든가 각종 신고를 수리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또 하나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리고 같이 묶어서 봤던 게 과태료 얘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는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관련해서는요 자격증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격증 미반납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관청 관련해서는 확인 설명 얘기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하여튼 중개사 보면 항상 뼈대 잡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테고, 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이 소관 사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뭘 하게 되면 바로 의결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고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한다 해서 26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따라야 된다. 기속과 시도지사에게 기속이 되는 항목,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 하나 쟁점을 삼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0회 때 답을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자 바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회 때 자 요걸 가지고 뭐 부위원장인가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는 개공의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을 테고 개공의 의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라서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중개부 육성 등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이제 주요 쟁점이 됐던 거 바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은 미리 지명한 위원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요 항상 이제 자격증과 등록증은 두 개를 정확히 구분을 해 주실 것.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재교부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등록증이라는 것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게 될 테고 재교부도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엮어서 이제 헷갈리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출제기소. 그래서 자 일단 자격증 양도 대여 등 할 수 없고요. 2번 지문 보니까요. 자 무자격증인 을이 자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중개 업무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다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단순하게 동업만 하게 되면 어떻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본을 투자해서 일정한 이익을 배당을 받는 것은 바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뽑았고요. 3번 질문. 자, 이게 무자격자가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라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3번 외관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일부 뭐 아는 사람이 일부 이름을 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자격증 쓸 때만 그 가족이 와서 사인하는 식의 개념들 이런 것들은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가 되고 4번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자,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중개 행위라고 하는 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자, 직접 거래하는 것은 소위 중개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겠고요. 이거 중개 행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중개라는 것은 권리 득실 변경 알선. 이때 권리에는 수많은 권리가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과거 문제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의 득실 변경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득실 변경 알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당권 또는 극단적으로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판례 지문이었었죠.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하는 거 공인 중개사 명칭을 사칭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자,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중개업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의뢰받고요. 보수받아야 된다. 자, 그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 보수업, 부수업 이런 식으로 봤었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1번 지문요. 자, 우연히 나와 있죠. 그래서 끝머리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는 우연히 1회 들어가면 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보수업, 부수업 하게 되면 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할 거.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자 볼까요? 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전혀 쟁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등록이 됐든 등록이 됐든 간에 중개업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3번 보수 받고 부수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하게 된다. 포인트 잡아내셔야 돼. 보수 받고 건물 중개,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할 것. 자, 5번 지문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알선을 했다. 부수에서 알선을 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2번 지문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요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쟁점이 됐던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쟁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해서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 등은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3년 3천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서 중간중간에 나온 얘기들 3년 3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제 이게 바로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구조. 여러분 자료 107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준부동산 중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이슈가 될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 건물은 가장 기본이 되게 될 테고 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민법에서 공부하는 부합이라는 개념과 계속 비교해서 보셔야 돼.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 독자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고, 부합이 발생하지 않고 자 토지 정착물로서 독자적인 거래 대상이 되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건물 관련해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돼 있는 것을 분양권, 이에 비해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거. 앞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을 받게 될 이 사람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입주권. 그래서 나중에 요거랑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분양권의 매매라든가 입주권의 매매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법정 중개보수라는 개념, 한도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주권 매매 겸업이라고 해서 대상 알제대, 법인에 있어서는 대상 알제대를 겸업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개공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분양권 매매하는 거, 자 입주권 매매하는 거, 이거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뭐였었지? 지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입주권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알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고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이거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슷한 개념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 거, 정당한 관원에 의해서 식재된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바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 정당 관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이제 수확 기를 정도로 성숙도 올라가게 되면 이건 중개 대상물, 독자적인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대토권에서 중개 대상물 아니었었고요. 분묘기지권, 입주권 이런 것들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 문제에서 나오지만 바로 부합의 한 사유로 볼 수가 있겠다. 부합물에 해당되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거. 준부동산 중에서 선박이라고 하는 거, 뭐 20톤 이상 미만 중요치 않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이라든가 무형의 가치라고 하는 거, 동산 이런 것들, 동산에 관한 권리인 동산질권 등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전체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해서 끄트머리 보시는 거야.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세차장 구조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 선박,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다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집자업업이라고 하는 거, 금벌자격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도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집자업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은요 누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지금 업무 정지 처분은 바로 누구한테? 개공한테. 둘 다 이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이런 것들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금벌자계라고 해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제일 쉬운 패턴 문제가 다른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개설 등록 파트에서는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등에 있어서 개설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어디서 이 비슷한 주제가 나오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관련해서요, 폐업하게 되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재등록을 받아주게 된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 그래서 자, 끝머리 볼까요? 개설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볼 것도 없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어떠다. 이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고요. 자, 이중 등록. 자, 절대적 취소 사유합니다. 그래서 자, 잊어버리니까 사회 거의결 타성. 자, 여러분 요약집해서 자, 지금 행정처분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사망 해산이라고 하는 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이중 소속에서 사의 거의 결의 이렇게 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성명,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로 상께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했거나, 제일 중요한 거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삼진아웃제 세 번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세 번째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 등록 같은 경우도 개설 등록에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도 해석상 이중 등록에 걸리니까 개설 등록, 자, 원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공이나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 그리고 겸업할 수 있는 법인만이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뒤에 보니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이라고 되어 있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 3년이 경과돼야지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3번으로 답을 뽑아냈고요. 4번 지문이요. 해산됐을 때는 이때는 개설 등록 취소 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 거의결 해산에 해당이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5번 질문. 자, 등록증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해서 교신 정취. 다시 갑시다. 등록증 교부 있었죠.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를 했을 때 이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요 국토부 장관 통보 아닙니다. 자격 취소 정도가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테고, 해서 교신정치에서 교신정치 얘기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111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111페이지 가서 자, 몇 가지 쟁점들을 확인해 볼까요? 자, 개설 등록 관련해서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등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 오늘 문제 보시겠지만 수수료 나오죠? 해서 총 6가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개설 등록 신청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재교부 등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에서, 물론 출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신경장이 되는 경우는 이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 이내 등록관청에서 통지를 해줘야 될 테고요. 7일 이내 시리즈 있었죠. 개설 등록의 통지라고 하는 거, 인장의 변경 등록이 있었고요.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이 있었고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쟁점. 자, 등록증 교부함에 있어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밑에 이제 협회 통보라고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라고 해서 10일도 이슈가 될 테고요. 교신 정취라고 해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 이런 것들이
협회 통보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신 정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에서 지금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보게 되면은 개설 등록 기준 등 옳은 것은 해서 자, 다시 이제 외우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해서 여러분 차례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경험 얘기 뒤에 문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죠.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다. 이때 대행은 분양된 관리된 객체가 포인트가 되죠. 주택과 상가라고 하는 것만 분양된 관리된 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었고요. 알선 권리분석 취득 알선과 도백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정보의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하게 될 테고 마지막 대리라고 해서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다만 이제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는 바로 지방법원은 자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놨다는 전제에서만 겸업할 수 있다. 이게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 자, 그래서 이제 물적 요건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사회적 협동 조합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 자,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요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 때문에 실무교육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대상할제대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대리까지 자 다시 실무교육이 있었고 사무소 확보하고 한편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한편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 이 지역 농협과 다르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 농협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지문요. 자, 사무소 20, 3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문 확보하면 될 것이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에서 허용되지 않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한명회사 자본금 5천 미만이라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고요. 변호사 자 어떻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변호사에게 지역 농협역이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설 등록, 등록증의 교부 항상 주의하실 거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게 된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교부도 등록관청이 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게 분사무소에 관련해서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하고 쇼부를 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기본 논의의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뒤에 있는 문제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일단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했고요. 한때 답이 됐던 주제 등록관청 자 이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했던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뒤에 가게 되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고용인 신고 진장의 등록 이런 것들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등록 신청에서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 주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이 보증 등에 가입을 해서 이걸 들고 가야지 등록증의 교부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가야 돼. 등록증을 교부한다. 틀렸죠?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그래서 하여튼 2차 과목의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함정 파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서로 법조문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내릴 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계 잡아야 돼.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이거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격증 교부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하게 될 테고, 나중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때리게 되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교신, 정취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3번 틀리게 뽑았고 4번 여권용 사진 필요하고요. 별 채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종교를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때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그래요. 자, 사실은 4번이나 5번 같은 게 거의 잘 내지 않는 지문,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설고 이상한 지문들은 전반적으로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 억지로 이제 기존 문제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지문들을 무조건 한두 개 깔아놓게 된다. 그게 이제 2차 과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냥 모든 시험이라는 게 그냥 법좀 그대로 카피해서 출제가 되게 된다. 답은 2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사람, 이게 이제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과 등록증을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을 하실 것. 그래서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 시군구청장이 교부한다 또는 등록관청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2번 질문, 자격증, 등록증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장점 안 되고요. 옛날에는 국토부령, 대통령령, 조례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딱 한 가지, 바로 수수료라고 하는 거, 이거 조례에 따른다. 수수료는 어떻다? 조례. 거기서 국토부 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그 정도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3번 질문이요. 등록증, 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등록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 자, 자격증이 뭐가 된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체계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국토부 장관이 뭘 교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4번 질문이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다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오른편 교신 정취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라고 하는 거, 바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유일하게 조례라는 장점, 나머지는 뭐 자격증, 등록증 등등등 형식 등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이제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사항인 것은 답은 이제 3번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 문제를 이제 끌고 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서너 개 정도의 문제가 약간 이상한 어떤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시행 규칙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자, 토지거래가 신청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서는 답을 뭘 뽑았냐면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구역 안에서 우리 토지 거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은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분사무소 관련한 부분은 항상 논의의 쟁점이 뒤에서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냐 하지만 분사무소 관련해서 이전을 하고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할 때는 항상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 관청 가서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본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중개법인인데,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인데 이렇게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중심축은 다 뭐가 된다? 본사,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되게 될 테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원칙이었었죠. 물론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 이렇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를 보게 되면 이걸 개별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항상 중심축을 분사무소 얘기 나오면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관청이 되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명칭 등 옳은 것에 대해서 기본 구조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등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었고요. 최근 시험 문제 출제 쟁점이 됐던 것은 보직 6조 2항에 따른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객 광고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간판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간판 관련해서 주연 쟁점 성명이라는 것을 어떻다 표기를 해야 된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다 성명. 그럼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는 것을 어떻다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일단 틀렸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 2번 질문,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의 간판을 설치했을 때 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철거에 따르지 않게 되면 이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가서 때려 부셔버린다. 이게 있겠고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 오객 광고물을 설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4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 오객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모를 얘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게 그거죠. 행정처분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개설 등록 취소 사유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해서 사회 거의 결의 이런 거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으로 삼켜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뭐가 있었지? 등록증을 양도대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행정처분 얘기는 한 대까지만 해보는 거고 비우고 가시죠. 다만 자주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소공한테는 6월의 자격 정지 사유였고 개공한테는 자, 6월에 자 다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6월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것들 되는 데까지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행정처분 얘기는 가능하면 좀 뒤로 빼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오른편 휴업 신고의 대상. 2번 지문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는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폐업할 수 있다. 휴업도 할 수 있고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 폐업 신고, 휴업이나 폐업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이제 외울 때는 미리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중개업 재개 신고에 있어서 자, 또는 중개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요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휴업, 폐업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114페이지부터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관할구역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 당연히 이전할 그죠. 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 쟁점이 됐던 게 이전 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얻었다. 이것을 바로 첨부를 해야 된다. 즉, 전자문서의 신고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쟁점. 그래서 지금 이제 방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고요. 묶어서 가볼까요? 아까 우리 7일짜리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빈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7일 이내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 뭐 이렇게 7일짜리 있었고요. 10일짜리가 두 개가 기억할 만한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고 있어 이전 신고는 얼마? 10일 이내가 될 테고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얼마?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해서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고 장소 바뀌고 사람 바뀌고 이런 것들은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폐업 신고 미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든가 만약에 분사무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자 간판 철거 폐업 신고 있었고요. 이전 신고 있었고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이때는 간판 철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휴업 신고 하게 되면 간판 철거 맨날 장난치는 지문에 전형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전 휴업 폐업을 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간판 철거 휴업 신고했을 때도 마치 간판 철거 할 것처럼 항상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휴업 신고 자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원칙이 되게 된다. 자, 휴업 신고할 때 자,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 신고 필증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전 신고도 폐업 신고도 휴업 신고도 전자문서인 신고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변경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이런 것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미 냈기 때문에 휴업자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자 등록증 등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인 신고도 가능하다. 그 밑에 방문 신고하는 거 이전 신고요, 폐업 신고, 그다음에 휴업 신고 이것들 공통적인 요소는 등록증 또는 이제 분사무소 관련한 부분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바로 미리 전자문서의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신고하는 거,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중개부 재개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은 미리 신고한다. 이거랑 비교할 게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게 이전 신고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셔서 자, 지금 자격증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이런 것들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뭐는 자격시험 응시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는 포인트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리을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우리 업무 개시 전까지 해서 여러분 자료 115페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해서 기본 출제 포인트는 3가지가 기본축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 보증의 설정 금액이라고 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는 각 1억 이상에서 계산 문제 2번 구성이 됐고 관련한 쟁점으로서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이게 하여튼 첫 번째 출제 쟁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해서 중개사무소를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락했던 사람 여기서 중개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 바로 이때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손해배상을 한때 며칠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손해배상을 한때는 얼마? 15일 이내. 나머지 뭐 이제 이 보증 설정 기간이 뭐 만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얼마? 15일 이내. 이게 기본 3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보증의 설정에 관련된 기본 출제 이슈 3가지가 되게 되고 같이 이제 묶어서 볼 것이 고용인 신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용인이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자 이것
이것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고용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직무교육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개공의 행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이 중개보조원이나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귀책 사유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일단은 개공도 어떻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얘기인즉슨 자 당연히 고용인이 사고를 치게 되면 고용인도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판례에서 나왔던 사례를 가지고 간간히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 인장 등록 도장 나오게 되죠. 해서 인장 등록이라는 주제 첫 번째 개공과 소공만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출제 이슈 법인이 거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 인장 등록이라고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한다. 하나의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법인의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 가서 도장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분사무소에 있어서 인장이라고 하는 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요 틀리게 뽑으려면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 또는 법인의 인장 틀렸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런 식이죠.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해야 돼?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가서 인장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어디서 쓸 A라는 분사무소에 쓸 인장이라고 하는 거 지들이 가서 등록하고 분사무소로 등기로 보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7일 이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끊어갈게요. 그래서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요거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중요치 않아 답이 되는 주제와 답이 안 되는 주제를 항상 대비를 봐야 돼. 2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라고 해서 틀리게 됐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공제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귀책 사유 있어야만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민법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소위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해서 그중에서 매수인이 잘못한 경우라든가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러면 매도인이라는 사람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될 테고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 등기 이전 비용, 만약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때 등기 이전 비용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한다.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손해배상의 문제는 항상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4번 질문 3년 내는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고요. 답은 5번인가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당연히 이 사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 한두 개 더 가볼까요? 해서
지금 이제 고용인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집은 틀렸습니다. 자격 확인 요청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이니 뭐니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고요. 2번 질문요. 자, 업무 개시 후 신고해야 된다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3번 질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귀책사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개공도 어떻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병합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개보조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과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개계약이라고 해서 잠시 끊었다 이 중개계약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